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맨날 몰라요. 그냥요 뿐이에요.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라니까요. 이 답답함,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부모님이 매일같이 겪고 계신 현실일 겁니다. 아이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화가 동시에 차오릅니다. 사춘기라 나를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 하지만 상담실이라는 렌즈를 통해 아이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몰라요라는 투박한 세 글자 뒤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의 몸짓이 아니라 길을 잃은 아이의 조용한 비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이들이 숙제하다 막히는 문제에 대해 1초 만에 완벽한 해답을 내놓고, 알고리즘은 아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먼저 알아채고 추천해 줍니다. 아이들은 정답과 결과가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외부의 정답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자리에 인공지능의 요약된 정보들이 들어차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침묵은 두 가지 핵심 엔진이 잠시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감정지능과 메타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의 침묵을 태도의 문제에서 기능의 문제로 전환하여 바라보려 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중학생 아이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성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아이였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옆에서 얘가 요즘 멘탈이 너무 약해요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겠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갑자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서지능의 대가 다니엘 꼴먼은 자기 인식을 감정지능의 첫 번째 요소로 꼽았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혹은 단순한 피로감인지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아이는 성적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느끼는 자신의 비참함,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엉켜 있는데 이를 설명할 단어가 없었던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선택보다 먼저 정리된 결과를 만납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치는데 이를 명명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 뇌는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눈물이라는 원초적인 방식으로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 조절의 실패가 아니라 내면의 기상도를 읽는 감정 지능의 훈련 부족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말을 거의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질문을 하면 괜찮아요, 몰라요, 같은 한 단어 대답만 돌아왔죠. 부모님은 아이가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느라 집중력이 바닥나고 생각이 없어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상담실에서 아이를 오래 지켜본 결과 이 아이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이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유는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막함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숏폼 영상과 게임은 즉각적인 자극을 주지만 생각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메타인지가 작동하려면 잠시 멈춰서 내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요즘 환경은 그 멈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핸드폰에 의존하는 건 집중력 결핍이라기보다 자신의 인지적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이미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AI 시대의 인재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지식의 양이나 처리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AI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적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당장 답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AI가 정리해준 선택지를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될 뿐입니다. AI는 정답을 주지만 사람은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만드는 힘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옵니다. 자기 상태를 느끼는 능력, 즉 메타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기계가 짜놓은 알고리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직접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아볼까요? 단순히 대답을 끌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아이의 전두엽을 깨우는 정교한 대화법입니다. 1단계 감정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객관식 질문법. 감정지능의 핵심은 감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슬프다는 감정 안에는 외로움, 상실감, 억울함 등 수만 가지 결이 존재하거든요. 부모님이 객관식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감정의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대화가 어려우시면 감정 카드를 활용해 대화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속상한 쪽이니? 만약 그렇다면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한 속상함일까? 아니면 내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답답한 속상함일까? 아이는 부모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내면을 아주 미세한 핀셋으로 집어 올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2단계 과정의 설계를 돕는 역추적 질문법. 메타인지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복귀할 때 가장 크게 발달합니다.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전략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이번에 숙제를 평소보다 빨리 끝냈네.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마음먹은 게 있었어? 아니면 중간에 집중이 잘 되게 만든 너만의 비결이 있었니? 아이가 내가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온 게 도움이 됐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그 행동은 다음에도 반복할 수 있는 아이만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단계 모른다는 절벽에서 안전망이 되어주기. 아이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인지적인 항복 선언입니다. 이때 짜증을 내면 아이의 뇌는 사고를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지금 머릿속이 하얀 건 내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뇌가 잠시 쉬고 있는 거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야.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딱 하나만 말해도 괜찮아.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때 메타인지는 다시 작동합니다. 4단계 침묵의 무게를 견디는 공존의 기술. 부모에게 10초의 침묵은 10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의 뇌에서는 거대한 작업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한숨을 쉬지 마세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해도 돼. 엄마는 여기 그대로 있을게라고 말해주세요. 부모가 침묵을 편안하게 견뎌주면 아이는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보다 사고의 깊이를 즐기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질문만 하면 몇 초 안에 정답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아는 힘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오늘 실천하신 이 대화법은 단순히 아이의 말문을 터뜨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이의 뇌에 나를 관찰하는 눈을 심어주는 일이며 거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의 닻을 내려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대답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 기억해 주세요. 아이는 지금 자신의 내면이라는 깊은 바다에서 단어를 건져 올리는 중입니다. 부모님이 그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신다면 아이는 언젠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